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그림자 사주를 진행할 사주 전문가 그림자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사주가 어떤 원리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화면에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사주팔자는 우주변화의 원리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 이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면서 이제 가는 그 원리로 해서 사계절이 나오는 건데요. 이 사주팔자가 목화토금수로 해서 수학적인 통계학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사주를 설명할 때 사주가 수학적이고 통계학적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다른 데서 이제 많은 방송이나 유튜버나 아니면 카페, 블로그 같은 데서 이것저것 시청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곳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과 물론 이제 저도 목화토금수 이제 오행에 관해서는 설명이 비슷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의 상황은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전 통계학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주가 통계학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섰으니까 이제 많은 지도 편달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만 이렇게 사주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점을 보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첫 방송으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릴 테니 잘 보십시오. 이게 저도 이 기사를 보질 못했어요. 이게 지금부터 1988년 12월 30일이니까 적어도 이 기사가 한 30년이 넘었죠. 대략 한 30년이 됐다고 치고요. 그렇게 된 기사인데 저도 이 당시에는 이 사주를 접하지 못했는데 이걸 어디서 봤냐면 윤태현 씨가 쓰신 주역의 오행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윤태현 선생님께서 쓰신 그 책을 제가 2000년 초에 사서 보다가 거기에 주석으로 달아놓은 걸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 7, 8년 요 정도에 저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동아일보 기사예요. 동아일보 기사고 점성술은 서양인에게 더 인기 라는 제목의 이제 이 기사인데 이제 우리나 외국인들이나 똑같은가 봐요. 이 사주를 보는 것. 정초 이제 새해죠. 한 해의 운수를 알기 위해서는 토정비결이나 신수점을 보는 것이 동양인의 오래된 관습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미신적으로 보이는 점을 신봉하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서양인이 더한 것 같다. 이 글은 제가 그대로 베낀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기사를 그대로 도용한 거예요. 이게 1988년 12월 30일 동아일보 기사를.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보고도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현대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죠? 그 아인슈타인도 한때는 점성술을 과학이란 자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성술을 좀 많이 봤어요. 이제 글씨 보시면 이제 계몽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백악관 직무실에다가 자신의 별자리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이제 60갑자로 보지만 외국엔 그걸 학문으로 못 만들어 갖고 아직도 별자리로 봅니다. 그들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은 별자리를 걸어놓고 매일매일 기둥을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스위스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대부분 이제 이 심리학자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은 많이 아실 건데 이 칼 융이라는 분이 별의 움직임과 역사의 발전이라는 관계를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점성술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적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칼융이 얼마나 이 정신 분석학자 중에 1인자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칼융도 이 대단한 분도 이제 그런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점성술을 그렇게 논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도 이걸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미국의 금융계의 황제 JP 모간 아시죠?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도이치뱅크 이렇게 있듯이 JP 모간이 있어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알고 금융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JP 모간이 한 말이 있어요. 백만장자는 점성술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게 않지만 활용하지 않아요. 근데 억만장자는 이를 활용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만장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달러당 1200원 정도 하니까 백만장자면 12억 정도 되죠. 그런 사람들은 이 대부분 이걸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 중산층들은 잘 안 믿는데 억만장자. 여기서 억만장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억 달러가 1200억 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10억 달러를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점성술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님 계시죠? 그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병철 회장님이 이 사주에 관심이 아주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 삼성을 이제 운영하셨지만 이제 창건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조금 자기가 의논할 일이 있거나 누구를 선발해야 될 때는 이제 우리처럼 이제 사주를 배운 사람을 옆에 책사처럼 두고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박도사란 분이에요. 그 박도사란 분이 저 경상도에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한 말씀도 있죠. 내가 삼성에 취직시킨 사람만 1500명이 넘는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병철 회장도 그게 이제 JP 모간이 억만장자는 이를 활용한다고 똑같은 이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부인 낸시 여사. 이 낸시 여사는 점성술사에 아주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이 점성술사하고 아주 교분이 깊어가지고 캘리포니아와 주지사와 미국 대통령을 이제 자기 남편을 이제 옆에서 이제 내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시켰는데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때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장관이라든지 혹은 뭐 누구를 이제 어느 자리에 앉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 낸시 여사가 간섭을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낸시 여사가 간섭을 많이 한 이유가 점성술사하고 의논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래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부시 여기 보시면 부시 대통령 부시 아시죠? 부시의 먼저 대통령 아버지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할 때 이때도 점성술을 이용해서 부시를 내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높은 직에 있거나 아니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소개했는데 마저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이거 보고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에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냐면 미국의 최초의 미국인이라고 이제 알려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을 건국할 때 최초로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하고 같이 연결해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게 1776년 7월 4일인데 그것도 점성술에 따라서 했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요. 궁 안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잡과를 쳐서 들어갔어요. 과거가 있고 잡과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잡과를 쳐서 들어가가지고 궁 안에 대소사를 이제 우리가 봤는데 그들의 뒤끝이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궁 안의 모든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하고 바깥으로 나오고 출궁하게 되면 그냥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그냥 갑자기 급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궁에 있던 그 내노라는 사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계속 후계자를 키웠으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내노라는 이런 사주쟁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의 간디 수상. 이분도 점성술을 봤어요. 그리고 미테랑 대통령. 유명하죠? 이 미테랑 대통령은 너무너무 믿어가지고요. 지금 프랑스에는 과에 점성술 과가 있어요. 대학에.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존 레논도 점성술을 신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쓴 글이에요. 이 글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아는 내용을 쓴 건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달 착륙하는 아폴로 11호를 쏠 때, 그 나사 소장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내일 쏘면 오늘 밤에 찾아간 게 점성술사예요. 왜 찾아갔겠어요? 간단하죠. 내일 아폴로 11호가 성공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그건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 최첨단 과학을 달리는 그 나사의 소장이 결국엔 맨 마지막에 마무리 지은 게 점성술사하고 대화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달나라로 쏜 거예요. 그 정도로 외국에서는 이걸 많이 봐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 얘기를 마치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게 미신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통계학으로 풀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여태 출연한 통계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사주 해석을 할 때 그거 갖고 하면 확률이 한 70% 이상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가보세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